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지금 5시 반이고요. 오후 5시 반. 이제 한국 장은 끝났죠. 주말장이 끝났는데 유튜브 댓글에 또 여러 가지 또 댓글 내용도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뭐 그래서 이 초기 투자하신 분들 특히 그 돈당 60만 원 넘게 위점에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번 주도 그랬고 그 2월 달 들어와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2,900불 대 중반에서 3,000불 그 사이에는 분명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다. 그러고 나서 그걸 뛰어넘어야 3,000불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골드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그 2020년도에 2,050불대에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질문했듯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금 한 3, 4일 골드가 한 3일 정도 지금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돈에 60만 원 넘게 살 때는 2,500, 2,600, 2,950불 이상에서 분명히 샀을 겁니다. 이때도 제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고점일 때 지금 2,900불 중후반에서는 수익 물량이 나온다.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오히려 2,800불대 떨어졌을 때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2,800불대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댓글 또 뭐 여러 가지 카톡 상에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800불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가감하게 손절하는 게 나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중동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협상은 잘 됐는데 그 협상이 이행이 잘 안 돼서 그 가자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뭐 탱크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종전 가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지금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 뭐 강물 자원 이런 협정에 사인을 한다 그러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뭐 종전 쪽으로 빨리 가닥을 잡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워낙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게 우리 서방 쪽의 어떤 그런 이 대척점으로 자꾸 가는 러시아하고의 어떤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하면서 오늘 또 그 영국 총리가 지금 미국 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뭐 지금 영국 왕실에서 초청장까지 뭐 읽어주고 하는 거 봤죠. 뉴스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호 관계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많이 보내는 그 종전 협상 이견을 많이 내는 이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어제 그 지금 미국 주식도 이번 주에 계속 조정장을 들어갔죠. 조정장 들어갔는데 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게 실적이 좋게 났는데 5% 6%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어제도 제가 그 이 시황 분석할 때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적으로 지금 침체 분위기를 많이 잡고 있다. 모든 데이터가 지금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내용이 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한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죠. 그 핵심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소비자 심리적인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그 우리 한국으로 보면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갔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가는 다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세를 우리 환율에 비해서 쉽게 이해하라고 환율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거기에 상당히 이 태클을 거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커피값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환율이 이제 미국의 관세에 일반 관세를 10% 다 매기게 되면 우리 한국에 부가세 붙듯이 제품에 다 관세가 붙겠죠. 그럼 물건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안 좋게 평가하는 게 더 많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서민들은 당선이 됐으면 인플레이션도 잡고 뭐 이렇게 막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세를 때려부어 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지금 현재 22,000건 올해 들어서 가장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보험 청구가 많다는 얘기,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높아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고 소매 판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4분기 PC 물가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소비자 물가라고도 하죠. 이것도 지금 현재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골드가 불안한 부분에서 안전자산의 수요에 의해서 상승하고 각 중앙은행이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브라질이나 이쪽에서 중앙은행에서 달러 대신에 달러를 풀고 금을 사모으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면 달러 인덱스나 뭐 이런 부분에 불안해서 미국 그 채권 수익률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상승하고 또 달러 파워는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돈을 연락에 찍어 가지고 그걸 메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한도가 지금 까딱까딱 했지 않습니까? 1월 중반에 이미 미국 부채 한도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드는 투자를 할 때 약 두 방향을 자신이 내가 이 투자를 할 때에 어느 방향을 놓고 갈 건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자산의 안전자산의 보존형, 내 자산 보존형으로 가려고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클 그 부분을 그리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수익성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내 자산을 보존하면서 내가 15년, 10년 뒤에 그래도 조금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는 금을 투자하겠다. 골드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금을 저렴할 때 사서 가격이 높았을 때에 가격 시세가 높았을 때에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해보면 안전자산인 그 자산 보존형도 아니고 수익성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내가 안전 자산 보존형으로 가려고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점, 지금 아닙니다.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고 매수를 한다. 자, 3,000불 갈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죠. 내가 자산을 안전적으로 보존하고 챙겨가겠다라고 하면 나 안전 자산 보존형으로 가야 된다. 자산 보존형을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3,000불대를 찍고 하락을 했을 때에 그건 1, 2년 기다려서 저점에 가고 어느 정도 이제 원만하게 경제가 풀려나가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중후반에 돼야 그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하루하루 고점을 찍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자산 안전 보존형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단 수익성을 보고 가겠다. 내가 3,000불대 넘어가면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는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고리스크를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명확한 투자 개념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그 강남 간다고 지금 금이 뭐 1억 5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뭐 1억 갔다 가다가 1억 5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막 가려니까 막 금을 사고, 친구들 다 이야기면 제가 뭐 이걸 시간 분석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주변 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수익성을 보고 가려고 하느냐, 안전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갈 거냐, 이걸 내가 명확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댓글에도 봐보면 6월 중순에 620만원, 열돈을 620만원을 주고 샀는데 550만원 됐다. 그분은,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댓글 남겼는데, 지금 열돈에 620만원은 바가지 쓴 거예요. 왜 바가지 썼느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부가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2월 19일 날이 60만 2천 원에 올라왔어요. 가격이 최고점이었습니다. 60만 2천 원, 20일 날이 19일이 60만 2천 원, 20일이 60만 3천 원이에요. 그 열돈이면 602만 원, 60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붙었다 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62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앞금뒷금을 거래한 겁니다. 예. 앞금뒷금이라는 것은 부가세 수수료를 떼고 수수료 일부만 받고 그냥 그 비자료를 거래한 게, 비자료를 뭐 주민등록 주고 사인하고 하지는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뭐 댓글 남기시면 다음에 그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는데, 앞금 뒷금은 비자료 거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제가 그런 설명을 안 합니다. 국제 시세에서 얼마가 붙어서 우리 국내 시세가 형성되는지를 요즘 설명 안 해요. 왜? 그걸 설명을 하니까 그 소위 건빵 로드샵 하시는 분들이 크레임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예, 댓글도 많이 달고 생방송 할 때 뭐 온 화면을 바닥을 만들어 버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할게요. 자, 관세가 들어올 때 한 3% 붙죠. 국제 시세에서 3%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관세에다가 부가세에다가 그냥 부가세를 빼놓고 관세 인류를 하니까 관세에다가 환율 딱 곱하면은 국제 시세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딱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은 국제 시세 가격에다 그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우리 국내 시세를 딱 봐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한 1, 2% 이상, 많게는 한 3% 이상 김치 프로이 붙었다. 거품 잃었다 이러니. 왜 그런 김치 프로이 거품 잃었냐? 우리 한국은 금을 많이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입을 하고 이제 파이퍼나 이런 거 재련하면서 부수물이 나와서 금을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수요량을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김치 프로이 붙죠. 예.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제 같이 묻혀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은 관세, 그 다음에 환율, 부가세 이것만 합하더라도 거의 뭐 15% 내지 17%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수수료 있죠. 5% 수수료, 5% 수수료입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앞금 뒷금은 이 수수료와 부가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팔 때에 A라는 사람이 와가 1kg 빠를 팔았어요. 판매 가격을 부가세 10% 빼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할 때 이제 살 때 수수료 5%또 뗀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날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살 때 수수료 5%죠. 팔 때 수수료 5%죠. 부가세 10%죠. 그럼 20%죠. 관세 3%. 뭐 그 가격은 이제 수입해서 살 때의 가격이 묻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버무려져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골드 유통 시장의 중에서도 굉장히 어둠 탁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수십조가 거래가 되는 이러한 골드 시장에 그 정상적인 거래는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80%는 뭐냐? 비자료 거래예요. 비자료 거래. 그래서 앞금 뒷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설명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크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 합니다. 그분들도 유통을 해요. 그래도 로드샵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유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 1년은 그걸 하다가 뭐 아마 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직 계시겠지만 뭐 그냥 화면에 벽보를 바르고 뭐 오만 크레임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도 또 유통을 해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일반 로드샵 건빵에서 하는 건 이제 디자인비라는 게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목을 이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남겨주신 분이 밖에서는 뭐 이러는데 그 59만이라고 했는데 밖에는 55만 원 하는데 뭐 일종의 틀린다 이런 얘기겠죠. 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금거래소에 실시간 아침 10시, 9시 반, 10시가 되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금거래소의 이 시세가 우리 소위에서 금방에 거의 이 시세를 씁니다. 예, 가장 많이 유통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순금 시세, 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데, 이게 안내가 빠를 때는 9시 반, 늦으면 10시가 넘어서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실버바, 골드바 이게 다 나와요. 이걸 보고 제가 안내를 해줄 뿐이지 제가 책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혹시 국내 시세가 그 발표가 안 하더라도 궁금하시면 이 그 한국금거래소 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저도 이 시세를 안내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이제 제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골드는 지금 이게 한 4일 정도, 오늘까지 한 4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죠. 뭐 2,950불대에서 샀는데 지금 2,850불대니까 거의 100불 정도 빠졌죠. 100불이면 뭐 14만 원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지금 놀랄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2,900불대 중반에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2,800불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 지금 현재 그
이 수요 이 공급과 수요의 어떤 이런 균형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갑작스럽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 한 열흘 동안 올라갔던 부분이 갑작스레 4일 만에 빠져버리니까 뜨거 하죠. 예. 그 제가 2,900불 때 올라갈 때부터 제가 계속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900 중반 정도 되면 수익 실행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었을 때, 그 뛰어넘었을 때 3,000불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2,900불 때 매수하실 분들은 2,800불 때 내려갔을 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골드는 지금 오히려 2,100불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뭐 매수 작업을 좀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 주말장 이번 주는 거의 조정장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고, 뭐 실버는 뚜렷하도 지금 일주일 동안 빠지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과적으로 3월 달에 대외적인 중요한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FMC 연준에서 금융정책, 그 다음에 뭐 국지전이나 이런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유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전쟁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골드 시장에는 큰 축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노동시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골드 실버 투자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특히 골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면, 내가 안전 자산 보존형으로 갈 것 같으면 5년에서 10년의 사이클을 그릴 때에 거기에 투자를, 그 기점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점에 2,900불, 3,000불 때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 골드가 2,000불 때 가까이 2,500불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정도쯤에 가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 나는 가겠다 이러면 최소 이제 골드는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이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부분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가 언제냐면은 작년이 1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월 24일이지 않습니까? 2달 넘게 올라갔죠. 이런 걸 일종의 분기 투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분기 투자. 자, 여기 봐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일주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해서 고점 올라가는 게 이게 일주일 타이밍이죠. 뭐 어떻게 봐보면 이제 하루 타이밍도 있겠지만 최소한 일주일, 뭐 한 달, 뭐 분기 이러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수익성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수익성 모델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실버를 투자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골드가 그 폭등했다 그러면 2%면 폭등입니다. 실버는 5%가 폭등입니다. 그 더블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전략을 잘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드와 실버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은 그 경제 사이클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왜 지금 골드에서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실버를 투자를 하느냐면은, 이미 골드는 고점에 올라왔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국지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내보내고 금을 사면서 이 전체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면서 지금 가격이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되고 중동도 마무리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런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후반쯤 가면 관세 정책이든 무역이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중후반 정도 되면 한 2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서서히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외적인 여건, 사이클 이런 모습,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타이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방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퇴근해서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 실버 투자하는 방법이, 골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실버 투자 조금 약간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깊숙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다 상담해주고 답변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 계획도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